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1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윤석열의 뿔난 푸틴,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 넘긴다. 입니다. 야,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요. 예, 안보 폭망도 이런 안보 폭망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남한에 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너무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투력, 군사력이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련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무기 공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특히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공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하고 교역을 계속 하려면 북한에 무기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북한의 석유 공급까지도 차단한 적이 많았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툭하면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끊어버리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 쪽에 석유를 줬다 말았다 정말 애간장을 잔뜩 녹였습니다. 식량 보급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래서 자기들 조금 한쪽 귀퉁이만 떼도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한쪽 귀퉁이만 떼서 던져줘도 북한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안 주고 버텼어. 왜? 한국 때문에. 대한민국 눈치를 보니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도 식량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북한과 남한이 함께 잘 살려면 남한이 북한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하고 너무 민감하게 너무 밀착이 돼 있다면 우리로서는 이 대북 정책의 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면서 중국과 러시아한테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제공을 했겠죠. 투자도 많이 했고. 자, 근데 그게 우리로서는 싼 거잖아. 지금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그렇게 많이 넘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한 5, 60대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조 원에서 2조 원이 되는 정도인데 우리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보상으로 손해보는 액수는 수백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한 70대 정도 새로 전투기를 도입하면요. 우리나라는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그 3배에 해당하는 전투기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50대면 우리는 150대, 북한이 70대면은 우리는 200대. 그거 얼마겠습니까? 전투기 200대 들여오잖아요. F-35를 기준으로 할 때, 그거 30조 원이 넘어요. 북한은 2조, 1, 2조 가지고 전투기 달랑 몇 대 사오는데 우리는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30조, 40조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훨씬 쌌어요.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뻘짓하는 바람에 푸틴이 열을 받았습니다. 열받은 푸틴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상대로 해서 경고 사인을 보냈죠. 근데 윤석열이 안 들어. 심지어 직접 지가 우크라이나에 가. 그래서 뻘짓을 하고 와. 푸틴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겠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짓이 뭐다? 북한에 전투기를 넘기기로 한 겁니다. 전투기뿐만 아닙니다. 잠수함도 넘겨준답니다. 잠수함, 북한이 현재 SLBM 미사일은 개발했는데 SLBM을 싣고 나갈 잠수함이 없습니다. 자체 건조를 하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해요. 만들어 놓기는 이미 3년 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진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인데 물에 못 들어간다고. 잠수함도 배잖아요. 그죠? 그 배가 물에 못 들어가는 배야. 그게 배예요? 깡통이지?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SLBM을 만들어 놓고 쏘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뿔난 푸틴이 북한의 최신의 무기, 함정을 쏟아 넣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러시아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안보 폭망, 윤석열의 뿔난 푸틴, 북한의 전투기 넘긴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신문은요, 러시아의 가제타라는 신문입니다. 이게 뭐 가제타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가짜는 이게 지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제타랍니다. 가제타. 이 키릴 문자로 이렇게 가제타라고 쓰는 모양인데, 가제타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자, 확실히 알 수 있는 건요, 우리 KHM이라고 보이는 거, 이게 KHM이 아니고요, KIM이랍니다. 킴이란 거예요. 자, 김정은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무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 제목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무기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자, 코데렌코 대령은 북한이 포탄과 탄약을 러시아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라는 내용이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요 부분입니다. 부제목으로 붙은 부분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이유는 무기와 장비 공급 협상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넘길 수 있는 무기를 분석해 본다.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무기를 요구를 했고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응답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러시아 신문 가제타라는 곳입니다. 러시아 신문이에요. 서방 신문이 아니고 러시아 신문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기로 했는데 그 무기, 줄 수 있는 무기가 어떤 것들일까 분석해 보자 라는 기사가 났다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이 부분은 뭐 보도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괜히 북한이 무인기를 가졌네 말았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슨 무기를 주기로 했는가, 어떤 무기를 줄 수 있는가, 이거를 러시아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보겠습니다. 러시아는요, 북한한테 우리가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무기 목록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기 목록이에요. 아까 그 가제타, 러시아 가제타라는 신문에서 확보한 무기 목록, 러시아가 북한에 우리 이런 무기가 필요해라고 제시했다는 무기 목록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은 100mm 곡사포탄, 122mm 전차포탄, 그다음에 152mm,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55mm 그 자주포 포탄 같은 거고요. 다련장포 122mm 다련장포 대구경 로켓, 그다음에 82mm 박격폭탄, 122mm 120mm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켓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켓. 그 개인이가 대전차 로켓, 120mm 대전차 로켓. 그다음에 수류탄, 소총탄, 기관총탄, 방탄복, 방탄모, 대인지뢰 이런 것들을 북한에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주로 전쟁에서 많이 쓰이는 소모품성인 그런 그 품목들이죠. 총알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죠? 소총탄도 많이 쓸 테고 기관총도 많이 쓸 테고. 근데 러시아가 이게 한꺼번에 생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한 3개월만 지나면 벌써 총알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총알이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떤 나라로부터든 간에. 러시아는 북한을 선택한 거죠. 북한으로부터 총알을 공급받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곡사포탄, 뭐 대전차 포탄, 뭐 MLRS 포탄, 뭐 그 자주 포탄인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한 번 쓰면은 다시 쓸 수 없는 이렇게 소모품성, 소모품의 탄약이라든지 이 포탄 이런 것들, 총알 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많이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에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보도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이 신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싶었습니다. 이 신문은요, 프라우다라는 신문입니다. 프라우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프라우다 유명한 신문이에요, 사실. 진실이란 의미이고요. 레닌이 창간했던 신문입니다. 원래는 소련 공산당 기관지였고요. 91년 소련 공산당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민간 언론으로 전환된 신문입니다. 옛날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러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우다. 여러분 70년대생들 중에는 프라우다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소련의 신문이라고 하면 프라우다였어요. 소련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프라우다에다 발표했다 그래요. 그 프라우다, 이 프라우다에도 북한 관련 기사가 실립니다. 뭐라고 실렸느냐? 김정은은 모스크바에 특수부대와 같은 충격적인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특수부대와 같은 매우 충격적인 무기. 특수부대를 북한 특수부대가 모스크바에 간다고, 러시아에 간다고요. 앞서 가제타 신문에서는 주로 북한이 탄약을 주로 공급하겠다. 총알과 탄약, 로켓포탄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특수부대, 부대를 제공할 것이다. 병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프라우다에 났어요. 프라우다는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연합뉴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이거는 글쎄 이게 오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연합뉴스도 오보를 내긴 하죠. 프라우다도 오보를 내겠지. 하지만 웬만하면은 오보가 아닐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예. 이런 프라우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제공한다고. 뿐만 아닙니다. 이게 7월 31일자 엊그제 보도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한 무기 목록을 딱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122mm, 130mm, 152mm. 예, 주로 포탄입니다. 포탄. 소련 곡사포용 122mm 탄, 그 다음에 자주포용 130mm 탄, 152mm 곡사포탄. 이 포탄, 그러니까 포신과 포탄, 탄약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포도 주기도 하고, 대포도 보내고, 대포알도 보내고, 화약도 보낸다. 122mm, 130mm, 152mm. 150, 그러니까 주로 122mm 곡사포탄과 자주포탄, 130mm 자주포탄과 곡사포탄, 152mm 곡사포탄과 자주포탄. 그러니까 주로 포탄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120mm, 240mm, 107mm 이런 포탄들도 공급을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죠. 자, 여기에 부과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십만 개의 100mm 혹은 120mm 탄약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도 많은 포병 시스템을 받게 될 것이다. 포병 시스템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 포를 받는다는 거예요. 북한제 대포를 받는다는 거예요. 포탄뿐만 아니라 포까지 받고 탄약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트. 이게 포병 시스템이면은 포탄, 탄약, 그 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 시스템을 북한산을 받기로 했다. 주로 포를 받기로 한 거죠. 북한이 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포병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죽했으면 국방부를 포방부라 그래요. 포방부. 그 포병 화력을 증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병력이 그 보병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군의 주력은 보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군의 화력의 핵심은 포병이에요. 포병. 그래서 105mm부터 155mm,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170mm짜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차, 뭐 자주포, 그다음에 MLRS, 그러니까 미국산 MLRS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천궁이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각종 그 유도 미사일, 대구경 자주포 같은 경우라든지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것들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를 많이 가졌느냐? 그럼 북한의 포병을 대응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북한이 이 오래전부터 육군에 집중을 하면서 보병을 지원하는 주된 화력으로 포병 화력을 가장 증강을 많이 해왔습니다. 전차를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좀 돈도 많이 들고 또 이 전차가 한국 지형에 그닥 맞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전차 대신에 오히려 이 포 개발에 더 관심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한도 역시 북한에 대응해서 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공이 이 지금 쓰고 있는 포도 많고 도태시켜서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포도 많고 포탄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 남북한 공이 우크라이나에 그걸 때려받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신기를 건드려 버렸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이 포탄을 받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성, 북한으로부터 소모성 장비나 이런 무기들을 수입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를 건네주는 거죠. 물물교환 형태로. 주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이 다음 기사 이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무기 목록입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다음의 무기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전투기, 대한미사일, 디젤 잠수함, 방공 시스템, 탱크, T-90 생산. 그러니까 T-90 같은 전차를 러시아에서 생산해서 북한에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프라우다라는 러시아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부과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 웃겨요. 전 세계가 울부짖을 것입니다만 상관없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결론지었다. military.pravda.ru 러시아라는 뜻이죠. 자, 프라우다의 국방 분야 기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충분히 증거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러시아의 가제타라는 신문도요, 만만치 않은 신문이고요. 제가 또 보여드린 프라우다라는 신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의 가장 유력 신문입니다. 그런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어요.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포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러시아는 북한의 각종 최첨단 무기, 항공기, 최신 전투기, 잠수함, 그다음에 방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확정된 거죠. 심지어 북한은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이미 지난 4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포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투기를 받기로 했다. 심지어 병력을 제공하고 식량과 석유를 받기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보도가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미 푸틴은요, 북한에 이 석유 공급을 재개를 했어요. 북한이 그동안 석유가 없어가지고 쩔쩔맸거든요. 얼마나 석유가 없었느냐 하면은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 출격을 못할 정도로 그 훈련을 못하는 전투기를 몰아보지를 못해서 훈련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류가 부족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어떻게 한다? 모형 비행기를 들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못 띄우면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비행기를 실제로 조종하는 듯한 그런 훈련을 하죠. 근데 북한은 그런 시뮬레이터가 없으니까 모형 비행기를 들고 쉥 이러고 다니면서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푸틴이 북한한테 석유 공급을 재개한 겁니다. 이게 언제? 지난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푸틴은 조금씩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왔던 겁니다. 심지어 일부 정보기관에서는요, 이미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부품 같은 거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가 중요해요. 스크류. 이 스크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소음이 크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배터리거든요. 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디젤 잠수함이라고 해도 이 디젤 엔진을 계속 돌려가지고 스크류를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물속에 있잖아.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뭐? 예, 공기가 없으면은 엔진을 돌릴 수가 없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별 수 없이 이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한 다음에 배터리 충전이 끝나면 수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부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젤 잠수함의 성능이 뛰어난가는 잠수함 배터리가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 있는 건데 북한이 배터리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기술을 이번에 러시아가 제공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스크류하고 배터리, 이 핵심이죠. 뭐 그랬대요 벌써. 근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벌써 이렇게 러시아가 경고를 했습니다.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미 그리고 지난 4월에는요. 러시아가 대놓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자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그리고 4월 달에는요. 실제로 동해에 잠수함과 이 함대를 보내가지고 잠수함과 군함을 보내서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 사인을 보냈던 거지. 이 와중에 일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 뻘짓을 해버린 거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거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가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미리 가가지고 이 난리를 쳐버리면 웃자겠다는 거야. 우리는 북한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을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 하려고 들 거야. 그거 어떡하려고. 참 이 바보짓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 이 뻘짓을 한 거야. 이 뻘짓 하는 바람에 북한만 논았네. 사실상 윤석열은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윤석열의 이적 행위예요, 이거는. 제목을 바꿀까 보다. 윤석열의 이적 행위. 그죠? 진짜 열받네. 윤석열이 이적 행위 한 겁니다. 집단에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뭐 돈벌이 하려고 하는 모양이지 참 처갓집 돈 벌게 해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적행위 아닙니까? 처갓집 돈벌이 해주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입니다. 뭐 이런 진짜 그래놓고 지는 휴가를 가? 진짜 씨. 제목 바꿔야겠다. 윤석열의 이적행위로. 열받네. 자, 오밤중의 뉴스 참 오늘 제가 첫 번째 순서 참 열받는 상황이죠. 박경환님 미치겠네이라고 하셨어요. 남이기영님 검찰, 정부, 국힘, 언론사가 모두 공범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정호님 대통령 잘못 뽑는 바람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판이라고. 참 그렇습니다. 뮤직맨 토토님 스노클 스노클도 있죠. 스노클 장비가 있으면은 그 잠수함이 완전히 부상하지 않더라도
그 수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엔진을 돌릴 수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있어야지 그 잠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잠수함 기술의 핵심은 뭐 잠수함 선체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하고 스노클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잠수함 선체 부분에서는 이게 그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수압이 되게 크게 작동을 합니다. 잠수함은 보통 그 수중에서 적어도 한 5, 60m 밑으로는 내려가 줘야지 안 걸립니다. 비행기에서 보면요, 수심 50m 정도로 잠항하고 있는 잠수함은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그 물이 좀 맑잖아요. 그러면은 수심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물이 조금 흐려도 수심 한 2, 30m는 충분히 보이고요. 물이 조금 맑다 싶으면요, 5, 60m 내려가도요, 바다 밑이 보입니다. 흔히 보여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오죽 큽니까? 근데 그걸 비행기에서 뚝 지나가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100m 정도 내려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00m 정도 내려가려면 수압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수압을 견디려면 잠수함의 선체도 되게 튼튼해야겠죠. 뭐 선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스노클이었는데 스크류, 예. 스크류하고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 이 성능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잠수함은 만들 수 있는데 큰 걸 못 만든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기술이 없는 거를 러시아가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죠. 정말 나라를 이거를 위기에 참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들은 누가 러시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친하게 지낸 줄 아세요? 사실 노태우하고 김영삼 둘 다 중국, 러시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싫어하는 그런 게 없었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그닥 싫어하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심지어 노태우마저도 중국과 러시아, 북방 외교를 이쪽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북한을 컨트롤하려면 북한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끊어놔야지. 뭐 더 얘기했으면 뭐 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이거 정말 머리가 모자라다. 아유 진짜 참 더 말을 못하겠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자,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